자자자자 깨어나세요 깨어나세요. 환상에서 깨어나십시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신발 자체는 괜찮습니다. 솔직히 제 스타일이 아니긴 한데 신발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좋아, 이건 정말 좋아, 꼭 사야 해, 뭐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항상 솔직하게 신발 리뷰하는 달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신발은 나이키 템포 넥스트입니다. 자, 저는 솔직히 이 템포 넥스트가 23만 9천원에 출시가 되는 거 보고, 야, 나이키 이것들 정신 못 차렸구만. 이 트레이닝용 신발을 23만 9천원에 출시를 해? 이것들 내가 아주 그냥 참교육을 시켜주겠어, 이런 생각으로 이 템포 넥스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템포 넥스트를 깔려고 제가 구입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 템포 넥스트를 2주 동안 꾸준하게 한번 착용을 해보니까 신발 자체는 괜찮아요. 러닝용으로 괜찮습니다. 우와 정말 좋아, 이 신발은 너무 좋아, 무조건 사야 해, 뭐 이 정도는 아니고요. 트레이닝용 신발로 착용하면 무난하게 괜찮은 그런 신발인 것 같습니다.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솔직히 제 스타일은 확실히 아니에요. 왜냐면 신발 자체가 무거워요. 무겁고 신발이 둔합니다. 제가 이렇게 착용해보니까 신발 자체가 확실히 좀 둔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저는 훈련용으로 대부분을 베이퍼플라이 넥스트를 착용을 하고 훈련을 합니다. 저는 조깅부터 인터벌까지 제 훈련의 거의 대부분을 베이퍼플라이 넥스트를 착용을 합니다. 그래서 넥스트보다 좀 둔하고 무거운 신발인 템포 넥스트는 솔직히 제 스타일은 확실히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템포 넥스트가 괜찮은 신발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극혐하는 신발인 줌플라이보다는 확실히 착화감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가피부터 살펴봅시다. 템포 넥스트의 가피는 플라이니트 가피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제가 극혐했던 플라이니트가 아닙니다. 제가 나이키 플라이니트를 극혐했던 이유는 신축성이 좋기 때문에 발을 안정적으로 잡아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템포 넥스트의 플라이니트는 다릅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메쉬 소재라고 느껴질 만큼 가피가 탄탄합니다. 저는 처음에 손으로 만져보고 메쉬 소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탄탄하고 신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잡아줍니다. 바로 이겁니다. 플라이니트라고 했지만 신축성이 없는 탄탄한 소재라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말만 니트 소재이지 메쉬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뒤꿈치 역시 안정적으로 잘 잡아줍니다. 그리고 통기성 양호합니다. 러닝할 때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느낌의 가피를 좋아합니다. 가피는 만족했습니다. 다음 미드솔입니다. 줌엑스와 리액트 폼이 쓰였고 전족부에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미드솔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런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나이키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미드솔의 소재는 뒤꿈치는 확실하게 리액트가 쓰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뒤꿈치 쪽 미드솔은 리액트가 맞아요. 그런데 전족부에 줌엑스가 쓰였다고 애매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미드솔 전부 줌엑스인지 아니면 첫 번째 미드솔만 줌엑스인지 확실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줌엑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만져보면 중간의 두 번째 미드솔은 리액트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확실하게 미드솔 자료가 있으신 분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줌엑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어에서 미드까지 줌엑스가 들어가 있고 뒤꿈치에 리액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합성 플레이트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넥스트나 알파플라이에 쓰였던 단단한 카본 플레이트는 아니고요. 좀 더 부드럽게 만든
합성된 플레이트가 삽입되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푹신하고 말랑말랑한 쿠션이 느껴집니다. 알파플라이보다는 미드솔의 높이가 낮지만 넥스트보다는 미드솔이 약간 더 높습니다. 제가 착용하고 미드솔을 느껴보니까 넥스트나 알파플라이보다는 당연히 탄성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느낌의 탄성이 느껴집니다. 좀 둔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좀 무겁고 둔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넥스트나 알파플라이 전부 옵셋이 8mm입니다. 그런데 이 템포 넥스트의 옵셋은 정확히 자료가 나온 것이 없어서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템포 넥스트 역시 그대로 옵셋을 이어받은 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도 옵셋이 8mm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그와 비슷한 착화감이 느껴집니다. 자, 다음 아웃솔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어와 힐 쪽 아웃솔이 굉장히 넓습니다. 알파플라이처럼 넓습니다. 접지력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구성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저는 로드에서는 착용해 보지 못했고요. 트랙과 트레드밀에서만 착용하면서 70km 가까이 착용을 했는데 아웃솔 생각보다 멀쩡하죠. 좋다고는 느끼지 못했지만 무난한 아웃솔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이 템포 넥스트를 직접 착용하고 달려본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신발이 재밌는 점이 착지할 때 미드풋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드풋이 움푹 들어가 있죠. 그리고 미드풋, 발 아치 부분 자체가 굉장히 얇습니다. 넥스트나 알파플라이보다 훨씬 얇아요. 그래서 달리면 미드풋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포어와 힐만 착지되는 기분입니다. 사실 이런 느낌은 좋다 나쁘다 라기보다는 그냥 좀 재밌는 그런 착지 느낌이었습니다. 참고로 넥스트나 알파플라이는 발 전체가 다 느껴지는 미드솔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넥스트나 알파플라이보다는 탄성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탄성이 느껴집니다. 주맥스만 쓰였던 넥스트는 가볍고 통통 튀는 탄성이라고 한다면 템포 넥스트는 약간 묵직한 탄성이 느껴집니다. 말이 참 애매한데요. 상대적으로 주맥스 쿠션이 많이 쓰인 넥스트나 알파플라이는 굉장히 가볍고 부드럽고 통통 튀는 스프링 같은 탄성이 느껴지는 미드솔입니다. 그런데 템포 넥스트는 상대적으로 주맥스가 덜 쓰였습니다. 그리고 포어에 에어백이 있어서 뭔가 묵직한 탄성이 느껴집니다. 넥스트나 알파플라이 같은 부드러운 탄성이 아니고 발에 뭔가 걸리면서 탁 치는 그런 탄성이 느껴집니다. 넥스트나 알파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신발을 착용하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발을 한번 탁 튕겨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신발입니다. 그런데 이 템포 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드러운 느낌은 들지 않아요. 신발 자체가 둔합니다. 신발이 좀 둔하긴 한데 이 템포 넥스트 역시 이 전족부 쪽에 발을 한번 탁 튀겨주는 그런 탄성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줌 플라이 같은 신발보다 안정감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템포 넥스트를 시청자분들께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템포 넥스트의 아웃솔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아웃솔도 넓어졌고 이 전족부에 보시면 이렇게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죠. 이 에어백이 상대적으로 줌맥스보다 보건력도 좋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안정감을 정말 크게 잡아주는데요. 그래서 기존 줌 플라이보다는 안정감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무겁습니다. 270 사이즈가 266g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둔하고 묵직하고 안정감 있는 탄성이 느껴집니다. 신발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건 줌 플라이보다는 100배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줌 플라이와 비교해서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거고요. 저는 또 비슷한 느낌이 드는 호카의 카본 X보다도 훨씬 더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존 줌 플라이나 카본 X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템포 넥스트 역시 좋아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저는 얘를 깔려고 구입을 했습니다. 이 템포 넥스를 깔려고 구입을 했는데 제가 꾸준하게 착용해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고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넥스트보다는 당연히 못한 신발이지만 그래도 트레이닝용으로 조깅용으로 착용하면 괜찮은 신발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존 줌 플라이와 비교해서는 이 템포 넥스트가 훨씬 안정감도 좋고 더 좋은 신발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존 터보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터보는 터보 나름대로 경쾌하고 가볍고 탄성도 좋은 신발이고요. 이 템포 넥스트는 좀 무겁고 둔한 신발이지만 템포 넥스트 나름대로 좀 안정감도 좋고 푹신푹신합니다. 터보보다 템포 넥스트가 훨씬 더 푹신해요. 더 푹신하고 안정감도 좋고 탄성도 준수하고요. 그래서 터보와 비교했을 때는 뭐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어요. 터보도 터보 나름대로 좋고 템포 넥스트도 템포 넥스트 나름대로 좋기 때문에 두 신발은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키에서는 터보와 줌 플라이 시리즈는 더 이상 출시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 템포 넥스트가 그 자리를 대체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템포 넥스트가 23만 9천원에 출시가 됐습니다. 솔직히 비쌉니다. 이 트레이닝용 신발이 24만 9천원? 저는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베이퍼 플라이 넥스트나 알파 플라이를 비싸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넥스트나 알파 플라이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신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넥스트나 알파 플라이가 40만원이 넘어도 50만원이 넘어도 시청자분들께 꼭 구입을 하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면 넥스트나 알파 플라이는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 신발이고 정말 좋은 신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템포 넥스트가 23만 9천원? 솔직히 너무 비쌉니다. 이 신발이 그 정도의 가치 있는 신발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템포 넥스트를 정가로 구입을 하실 분들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 신발은 프리미엄 신발이 아닙니다. 기존 우리가 알고 있던 줌 플라이나 터보 같은 급의 신발이기 때문에 지금 한 달 정도 뒤 한 9월이나 10월 정도 되면 이 신발도 가격이 많이 다운될 거거든요. 그때쯤 구입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지금 구입을 정가로 하시겠다면 상관없지만 좀 비싸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9월이나 10월 정도 돼서 이 템포 넥스트 가격이 10만원대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쯤 구입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템포 넥스트가 와 정말 좋아 너무 좋아 무조건 사야 해 이 정도의 신발은 절대 아니고요. 트레이닝용으로 착용하면 괜찮다 무난하게 좋다 그 정도의 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발 무게는 270 사이즈 기준 266g이었고 사이즈는 저는 정 사이즈가 잘 맞았습니다. 앞에 길이가 좀 남긴 합니다만 발볼은 정 사이즈가 잘 맞았습니다. 시청자분들께도 정 사이즈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상 달사람의 솔직한 신발 리뷰였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